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마음 우리가 인식론을 보고 있는데 어, 인식론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또 마음에 해당되는 심개념, 식개념, 심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번역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번역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들을 여기저기 문화권에서 여러 여러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번역된 것은 그쪽은 그쪽 문화권대로의 번역된 과정이 있고, 또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일본에서 중국 고전에서 가져와서 개념을 했기 때문에 식하고 심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이 동양 고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학에서도 그렇고, 또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양의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번역한 것도 만만치 않지만, 오늘은 뭉뚱그려서 이제 인식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마음이랄까?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 대략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마음 역시도 그 이전에 견고했던, 견고하게 간신히 세웠던, 간신히 세우려고 했던 왜냐하면 금세 이렇게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문제가 있으니까는 반박당하고, 마음의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균열이 나요. 근데 그 균열 중에서도 가장 그 서양의 그 생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핵심은 아니지만은 큰 충격을 줬던 망치질은 프로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굉장히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과서적인 얘기였다면, 오늘은 좀 풀어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식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마음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제 장식, 아뢰야식하고도 관련이 되지만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 이것도 좀 풀어나가야 될 얘기들인데, 저번 시간에 식에 대해서, 식, 안식, 그리고 감각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내긴 했는데, 오늘은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한번 무의식이라고 하는 뚜렷한 의식을 허무는 그 작업도 이렇게 이 의사도 뭐 정신분석 학자로서 이 프로이트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제 외상인데, 주로 이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나 그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몰라. 모르고 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톡 터트리면은 트라우마가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봤더니만은 그게 좀 되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다른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은 지금 막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식 외에 다른 것도 있다. 우리가 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마음도 있다. 이거죠. 되게 좀 재미없겠구나.
근데 트라우마에 대한 것이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좀 쉬운 걸로 해야지 재미있게. 제가 주로 새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제 잠은 자기가 어렵고, 또 이제 새벽에 어떤 그 새벽 시간 정도를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껌한 밤에 잠을 자기는 어렵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동물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의식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고 점처럼 이성 비슷하게 그렇게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죠. 누워 있으면서 밥을 먹은 지는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뭐 유튜브를 보면서 동시에 지금 나가서 우유랑 미숫가루를 타 먹을까, 미숫가루를 이제 몇 숟가락 떠서 먹을까, 이런 생각과 동시에 약간 오줌이 마렵기 시작을 해와요. 그러면서 화장실은 지금 누가 좀 대신 가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근데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야, 이 선율은 되게 아름다운, 진짜 어떻게 이런 선율을 생각을 해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장,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현대과학적으로는 뇌죠, 뇌. 뇌라고 하는 그 환원주의적인 입장으로 연구를 해나가잖아요. 성과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여러 가지 것은 뭐 음악 멜로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마 저반구에서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발화를 했겠지만, 그리고 다른 모든 생각들, 미숫가루, 그리고 오줌을 누를까 말까 막 이런 생각 같은 것도 뇌 발화와 연결은 되어 있으나 그 자체라기보다는 배의 욕망, 그리고 배 좀 고파온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오줌보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단일하지가 않은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의식하기로는 그게 단일하게 묶여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니체의 말로는 주권적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니체는 그것을 끌고 가는 어떤 중심축으로 삼거든요. 근데 니체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데카르트처럼 이성, 주체, 이걸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걷고 있는 것은 이 뼈, 근육, 그 밖에 이제 여러 이 안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섬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뇌에서 이제 목줄기랑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신호는 이 복잡한 것을 다 전달하는 게 아니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명령어 하나 가지고 이 안에서 지들이 준비를 하고 지들이 조직을 하고 이들 각각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인식. 이건 불교적인 그 얘기할 때 했죠. 안식이라고 하는 게 눈이 진짜로 식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얘들은 익숙해.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한 명령 하나면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단일하게 딱 끊어진, 이거를 다 신경 쓰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이런 거에 취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연산량이 너무 많아. 그러나 난 연산하지 않거든. 이미 의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많은 것을 떠넘겼어. 그리고 그렇게 떠넘긴 것 중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유전자에 이미 떠넘겨진 상태야. 오랜 전에. 그리고 그 중에서 스위치를 킬지 말지를 나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까르마, 어떤 행위, 관성적인 행위들 속에서 점점 어떤 것은 강화, 약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일 실체로 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다시 트라우마라고 할게요. 트라우마는 단일 실체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톡 터트려주면은 이제 해결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일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로 형이상학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시기에 많이 활발하게,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담고 있었고, 트라우마 자체를 사람이 속이기도 하더라 이거야.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속이기도 하네. 왜냐면 의식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트라우마는 원래 무의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서 막 최면 건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실제로 이 양반이 했던 것 중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고, 이런 치료나 뭐 여러 가지 꿈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그 아이디어는 쓰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쓰인다거나 이러는 것은 그나마 히스테리 치료에서는 좀 쓰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게 의식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 거대한 빙산의 그 일각 요 밑에 잠겨 있는 부분, 요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의식에서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체화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런 접근도 가능하죠.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은 다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포개져 있는 것들. 트라우마 역시도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 양반이 하다 보니까는 트라우마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연구가 돼요. 뭐냐면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트라우마랑 초반의 개념이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이 누워서 최면이 걸린 척하면서 트라우마를 이렇게 유도해 가기도 하더라 이거야. 근데 그것도 역시 의식 무의식 경계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실체로 딱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제가 걸어 다니는 발도 실체로 잡기가 어려운 어떤 사건들. 그래서 마음이나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확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에서 인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예로 들었던 거, 누워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미숫가루에서 라면에다 계란을 풀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 생각이 강해지고 단일하지 않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사건으로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줌보는 막 아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뒤척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에라 하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인식론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시적인 어떤 집합적인 미시적인 식들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로 그 이전에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차차로 해체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내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